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쩔TV 저쩔TV 반가 하이루. 네, 여러분 안녕. 많이 놀라셨죠? 혹시 요즘 신조어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 때는 말이죠. 당근이지, 짱난다, 킹왕짱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킹받네, 어쩔TV, 어쩔 청소기 이런 굉장히 신기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신조어만 잘 알아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신문을 볼 때 뉴욕 증시 확인하고 경제 지표가 어떻고 뭐 반도체 수출이 어떻고 이런 기사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재미없고 딱딱한 주제입니다. 그럴 때는요, 신조어 관련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봤어요. 제목을 읽어보니까 재택근무 100만 명 시대 시코노미 급성장이래요. 저는 여기서 시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시코노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홈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용 의자군의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좌식 가구를 아우르는 시코노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재택근무자 수는 114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쿠션 등과 같은 관련 제품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뿐만 아니라 고가 프리미엄 좌식 가구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좌식 가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래서 시코노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고 투자로 연결시킬 때 제가 지난번 초급편 영상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수소차 이런 내용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지만요. 결국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달라지는 것에 집중을 하면요. 우리가 반도체나 원자재나 무역과 관련한 기사를 읽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승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면 경제신문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비단 시코노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주 쓰고 자주 듣는 용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홈트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운동은 무조건 헬스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혼술족, 혼밥족이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뭐야, 저 사람은 친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이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술족이나 혼밥족을 위한 1인 식당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요. 또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점 야식 제품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캠핑족이나 골프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캠핑을 자주 가는 사람들,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또 아주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딩크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 방식이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요. 그에 따라 소비도 달라집니다. 결국 그 소비는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장 큰 예로는 코로나로 비대면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앞서 소개한 홈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샘입니다. 한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구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로 증시 폭락이 왔을 때는 4만 원이었던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쭉 상승했습니다.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 꾸미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재택근무로 집이 곧 사무실이 되니까 일하는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해서 집을 꾸미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샘의 실적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는 현상도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넷플릭스 접속 장애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넷플릭스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사도 기억이 나요. 화상회의를 할 때는 상체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의보다는 티셔츠나 블라우스와 같은 상체 의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그리고 반면에 하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또 회사를 안 가니까 정장에 대한 수요보다는 평상복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을 못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2030 세대의 등산 열풍이 불어오면서 레깅스가 2030 세대에게 등산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깅스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없어서 못 파는 스판덱스 덕에 효성 2분기 실적도 고공행진이래요. 이때 효성 TLC 주가도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시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캠핑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랐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골프 관련주들도 올랐고요. 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포장 용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장 용기 관련주들도 올랐고 또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혼술족, 홈코노미, 캠핑족 이런 용어가 생겼대.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용어로까지 나올 정도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지갑이 어디로 열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홈코노미족이 늘었는데 화장품을 많이 살까요? 아니면 인테리어 관련 제품을 많이 살까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는데 가정용 가구가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사무용품 가구가 많이 팔릴까요? 국내 여행을 하는 캠핑족들이 늘어나는데 항공주를 살까요? 캠핑용품 관련주를 살까요?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눈여겨보세요.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